네, 이번에는 이제 31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 가지고요. 그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올해 2022년 31회 시험에서요. 그 객관식 사회보험법에서 이제 출제가 됐고요.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고요. 좀 상식적으로도 좀 찍을 수 있는 수준에서 나왔거든요. 보시면 이제 관련 그 어떤 조문은요, 산재법이라고 그 약어로 얘기 드리면 5조 용어의 정의 있고요. 그 같은 법 37조에 업무상재 인정 기준이 있고, 그 시행령 27조에 위임한 것 중에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한 내용이 약간 이제 발췌식으로 해서 출제가 됐는데, 뒤에서 이제 설명이 나오겠지만, 업무상 재해는요, 사고가 있고 질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넓게 보면 출퇴근 재해가 있는데, 현재 지문은 업무상 재해라고 나왔지만 업무상 사고 내용으로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 업무상 재해라고 하는 거는요, 업무상이잖아요. 상이기 때문에 그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당한 아주 큰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어떤 그런 법리적인 거는 이 객관식 문제에서 쫙 풀어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럼 한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런 거 잘 보셔야 되죠.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를 만약에 몰랐다 치더라도요. 한번 보고 뭔가 어떤 내용이 좀 거시기한가 보고 이제 찍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자,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고 그에 수반되는 부수행위를 하고 있는데 발생했다. 이거는 뭐 딱 봐도 산재가 맞잖아요. 자, 근데 2번 보시게 되면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데 이거를 위반했어요. 자, 이랬을 때는 약간 모르시더라도 약간 물음표가 되니까 잠깐 이제 배제하시고요. 3번 보시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이에요. 제공을 했고, 근데 거기에 결함이 있어서 관리소로 발생하면 어떤 그 직접적인 여기서 매일 일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주와의 어떤 좀 강한 관계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업무상 재해가 맞고요. 요 내용들은 여기 37조에 다 이제 열거가 된 사항이에요.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 지시에 따라서 이 지배종속 관계가 있고요. 참여한 행사, 그러니까 회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가 맞고요. 휴게 시간은 원칙적으로 자유 이용의 원칙상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수식어가 있죠.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뭔가 사업주의 지배 종속성이 강하게 연결이 보이는데 2번은 뭔가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식에서는 2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고요. 사실 이게 대신에 실무적으로는요. 이 위반을 과연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양쪽이 다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실무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이론적으로는 위반한 게 맞다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에서 그 용어의 정의에서요. 업무상 재해라고 해서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부 장사 이렇게 그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업무상 재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거는 37조에 있는데 일단 세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두 번째 출퇴근 재해. 요 세 가지인데요. 보통 이제 재직하고 있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이다. 혹은 뭐 집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재해는 약간 사실은 사업주의 지배성이 좀 많이 그 완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사고와 질병이라고 하는데 그 조문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업무상 재해라고 했는데 업무상 사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그 업무상 재해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 인과관계가 일단은 있어야 돼요.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면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근로자가 고의 또는 자해 행위를 하거나 범죄 행위가 연루된 것들이 원인이 돼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그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거나 그 8대 과실에 해당하는 걸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업무상 재해가 안 돼요. 그건 자동차 보험으로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이 지문에 제시된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고는요, 실무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산재법 시행령 제27조 2항 단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 객관식 시험 준비하실 때는 머리에 남건 안 남건 이 법조문을 읽어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문에 나와 있는 거는요, 37조에서 열거하는 사유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가 업무상 재해라고 구성을 하고 질병으로 넘어갔는데, 사실 업무상 사고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어떤 물리적인 충격이 있어서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딱히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판단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업무상 사고는 그 산재 업무로서 노무사한테 잘 위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담이 와도 이건 100% 산재 승인이 나니까 직접 하시라고 저도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데 이제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는요,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적 인자, 그러니까 뭐 시끄럽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화학 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이 비교적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누적적으로 이제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그에 노출이 돼서 발생한 질병에서 보통 뇌나 심혈관계 질환 같은 거를 업무상 질병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요거 말고 이른바 스트레스 있죠.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돼서 이제 그 제 몸이 이제 아파지는 그게 대표적인 게 직괴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고요. 그 감정 노동자 같은 경우는 고객에 의한 폭언 등으로 인해서 정신적 스트레스 이것까지도 업무상 질병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3년 전에요. 2019년 7월부로요. 자, 그리고 출퇴근 재해는요. 뭐 옛날 얘기지만 2016 9월 29일에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가 있어서요. 주문이 이동을 했어요. 자, 이때까지는요.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이 제공한 교통수단일 때만 그 우리 그 비공무원 신분의 업무상 재해로 봤는데요. 이게 지금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새로 입법하세요라고 해가지고 그 2017에 법을 바꿔가지고요. 그 기존에 있었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그러니까 정해진 코스대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까지 확대를 해서 입법화가 이미 완결이 됐어요. 그래서 2017부터 업무상 재해는 여기는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 이렇게 3등분으로 좀 갈라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뭐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사고가 많이 나면은 보험료가 올라가요. 자동차 보험처럼 그걸 개별 실적 요율이라고 하는데 여기 개별 실적 요율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이 출퇴근 재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지배하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요. 개별 실적 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인정 기준에 대한 설명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